네, 여러분, 극장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거의 뭐 전용 영화처럼 영화를 볼 때가 가끔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심야 영화를 아무래도 좀 일 끝나고 보다 보면 심야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종종 생깁니다. 이렇게 아무도 없는, 지금 영화 시작까지 한 10분도 남질 않았는데 한 분도 들어오시질 않네요. 제 전용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프리미엄 럭셔리 회원이라는 것을 이 극장도 알아주시는 것 같네요. 여러분, 영화가 시작하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그 리암 니슨의 콜드 체이싱은 과연 이 툼스톤이라든지 런온 라이트라든지 이렇게 테이큰에서 벗어나질 못한 그런 아류작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그런 영화에서 좀 다른 부분이 생겼는지, 좀 신선한 그런 영화가 될지 좀 기대도 되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영화입니다. 자, 영화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리암 니슨 얘기로 이번 영화의 리뷰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영화 보고요. 좀 있으면 이제 화면이 나오겠죠? 영화 보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저의 전용관으로 그래도 제 자리에 앉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. 여러분,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. 제 전용관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. 여러분, 자, 보여드릴까요? 기업의 미래입니다. KBC 남북 생산성본부. 네, 여러분, 영화 잘 보고 왔고요. 좀 한숨이 나네요. 저는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, 영화의 포인트가 리암 니슨이죠, 당연히. 그 테이큰으로 그 액션 배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액션 배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테이큰이라는 그 전환점이 됐던 영화. 그 영화가 계속 어찌 보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툼스톤, 뭐 런온 라이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은 스타일의 영화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좀 식상할 때가 됐죠. 그리고 좀 비판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, 사실은. 근데 또 액션 배우들마다 다 그 자기들만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. 그게 반복이 돼도 계속 또 찾게 되는 팬층이 있잖아요. 기존의 팬층들이. 근데 과연 이 테이큰으로 대변되는 그 리암 니슨식 액션, 한 방이 있는 그 리암 니슨식 액션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? 혹시 이 영화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그 영화가 마침표를 찍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우려가 좀 현실인 것 같아요. 그 리암 니슨이 갖고 있던 매력마저도 이 영화는 없애버립니다. 그 얘기는 좀 이제 다시 할게요. 자, 이 영화 보시면 이렇게 뒤에 그 홍보 포인트들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. 이 영화에 대한 홍보 포인트를.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론을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럼 사진을 올려볼까요? 이쪽인가요? 자, 올려볼까요? 그 자동차가 나무 위에 꼭대기 이렇게 관통이 돼서 매달려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이런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나무로 리암 니슨이 자동차를 꽂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. 뭐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? 영화에서 편집한 건가요? 왜 안 나와요, 이 장면? 자, 리암 니슨에 대한 좀 재미난 얘기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, 한 2가지 재미난 얘기 좀 하고, 자, 영화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 영화, 아예 이걸 같이 얘기해 볼까요? 자, 이번 4번째 그 홍보 포인트가 뭐냐면요. 포스트 리들리 스콧 한스 페터 몰란트 감독 작품.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. 이 영화를 보고 누가 포스트 차기 리들리 스콧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? 이 영화의 수준으로 리들리 스콧이라는 이 거장을 견준다고요?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이 한스 몰란트 감독이라는 이분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. 이분은 광고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노르웨이로 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큰 광고 회사를 만드신 또 기업가이기도 하세요. 근데 이분을 제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뭐 포스트 리들리 스콧 감독이다, 그건 아니죠.
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. 예? 그분이 내놓는 작품들이 망작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듣잖아요. 다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거리도 되면서 굉장히 주제의식도 굉장히 무겁고, 오락 영화들도 굉장히 그분만의 색깔이 뚜렷하죠. 재미도 있고요. 근데 작품성이 굉장히 높죠. 근데 이 영화 보시면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뭐 이분이 뭐 포스트 리들리 스콧이라고? 에이 말도 안 돼.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영화가 굉장히,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? 황당하고 산만합니다. 예, 리들리 스콧의 액션을 구경하시기가 힘들어요. 초반 몇 명 제외하고는. 황당하고 산만한 영화입니다. 예. 이 장르도 아니고 저 장르도 아닌 애매모호한 장르가 돼버렸어요. 이 영화는.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, 자, 사진 보실까요? 자, 한스 페터 몰란트 감독님이십니다. 자, 리암 니슨입니다. 자, 이분 중 어떤 분이 형님일까요? 여러분, 제 웃음에서 감을 잡으셨죠? 네, 리암 니슨이 3살이나 형입니다. 역시 배우는 배우예요. 아, 역시 지금 60대 중반의 나이에 참 대단한 동안의 외모를 보여주고 계시는 리암 니슨입니다. 네, 로맨스물을 찍어도 괜찮을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데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셨습니다. 대단한 리암 니슨이세요. 참 대단한 동안이시네요. 네. 더 재미난 얘기 제가 좀 해드릴까요? 2016년도에,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불의의 사고로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죠. 2009년도에. 한 7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죠. 방송에서.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말들이 많았겠죠. 근데 상당히 신빙성 있게 또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, 누군지 기억나시나요? 바로 그 연인의 주목이 되었던, 그 연인으로 주목이 되었던 배우, 바로 이분이죠. 와우. 무려 38살 차이입니다, 여러분. 대단하세요. 보통 이런 경우 배우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.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긴 경우도 많죠, 사실은.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, 사실은. 근데 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왜 유명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왜 또 사랑 고백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하셨는지 또 모르겠네요. 결국에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부인하는 또 인터뷰를 하시긴 하셨지만, 여전히 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그냥 그분들의 말일 뿐이지 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스튜어트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든지 그런 주변의 말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좀 아무래도 사귀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더 조금은 무게가 실리고 있죠. 뭐 사귀면 어떻습니까? 나이가 중요하나요? 일단은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. 굉장히 모범적인 배우 생활을 하는 분이라, 뭐 최근에 뭐 은퇴를 한 해 만에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던데, 좀 오래오래 활동하시는 그런 또 리암 니슨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사실 그 리암 니슨이요, 예전에 그 테이큰을 찍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이 영화가 극장에도 못 걸릴 줄 알았다. 그냥 바로 비디오로 출시될 영화인 줄 알았다. 큰 기대를 안 한 거죠.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 그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영화일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. 이렇듯 이 사람 인생에,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온 리암 니슨 인생에 이렇게 38살 차이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의 딸나이 벌의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정말 인생이 영화고 영화가 인생이네요. 자, 영화 얘기를 돌아볼까요? 자, 영화 얘기로 돌아갑시다.
자, 첫 번째 액션의 모범 테이큰 리암 니슨의 귀환 이렇게 제가 홍보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렸죠? 악당 3명을 처치할 때까지가 딱 테이큰 액션이고요. 그 뒤로는 리암 니슨은 사라집니다. 그 사라진 자리를 엉뚱하고 무슨 썰렁한 농담 같은 악당 캐릭터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산만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. 리암 니슨은 어디 갔나? 그냥 조연급으로 추락을 해요. 심지어는 리암 니슨이 악당을 죽이질 못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합니다. 이게 뭔가요? 그 살인 청부업자하고 절반을 계약금으로 줘야 될지 3분의 1을 계약금으로 줘야 될지 가지고 언쟁을 벌입니다. 코미디도 아니고.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실수는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코미디 장르의 영화, 액션 영화의 장르도 아닌 어정쩡한 영화가 됐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존의 리암 니슨의 그 테이큰 액션을 기대했던 기존의 그 팬층마저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. 리암 니슨이 너무 나약하고 그 존재감 없는 존재로 그냥 추락을 해버려요. 심지어는 마지막 장면에 총 한 번을 못 쏩니다. 네, 나무로 그냥 도망가려는 두목의 차에 나무를 박는 게 끝이에요. 실제로 메인 빌런을 죽이는 것도 리암 니슨이 아니라 인디언 악당이 메인 빌런을 죽입니다. 총 한 번을 못 쏴요. 굉장히 나약하고 그냥 일반인에 머무르는 그런 평범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. 그냥 범인들에게 잡혀요. 실제로 그 많은 악당들을 죽이는 건 리암 니슨이 아니고요. 인디언 악당들과의 교전 속에서 다들 죽어갑니다. 관객들이 황당하죠. 리암 니슨의 액션을 보러 왔는데 뭐 엉뚱한 캐릭터들이 막 나와서 뭐 황당하게 죽어가니까요. 무슨 이상한 좀 썰렁한 농담 같은 캐릭터들이 자꾸 나옵니다. 무슨 뭐 청소부를 꼬시려고 고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고 기다리다가 총 맞아 죽지를 않나. 또 리암 니슨한테 정보를 알려줬던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라고 했던 그 형님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은 또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와이프는 가래침을 댔고 그 묘지에다가 가래침을 벗고 뚜벅뚜벅 가지를 한다. 맨 영화 마지막 장면에도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악당이 내려오다가 그 리암 니슨의 차에 또 부딪혀 죽습니다. 다 이런 식이에요, 영화가. 이건 뭐 세 번째 얘기까지 같이 연결되는 얘기네요. 폭주하는 클리어 액션 없습니다. 폭주하지 않고요. 되게 황당한 액션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. 리암 니슨의 액션은 제가 말씀드렸죠? 딱 3명 죽일 때까지.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. 자, 포스트 리들 스콧 그거의 얘기는 제가 아까 드렸고요. 존재감 갑인 악인 열전. 존재감 있는 악인들 나오지 않습니다. 심지어 이 메인 빌런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이혼한 전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한 방도 못 매기고 그 이혼한 전처가 성기를 잡아서 쩔쩔쩔쩔 매는 모습을 자기 부하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악당입니다.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악당이에요. 그 카리스마라는 건 느껴지지가 않아요. 이 악당도 카리스마가 없고 리암 니슨도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 영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? I will find you and I'll kill you. 이 영화의 매력을 찾아서 제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. 정말. 테이큰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? 적어도 테이큰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I will find you. 찾아야 돼요. 없어요. I will kill you. 죽이고 싶어요. 막 영화 보고 나면 돈이 아까워서. 졸립니다. 심지어. 여러분들 이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. 여러분들 굳이 보라고 권해드리지 못하겠고요. 이 영화 보시면 재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라리 딴 영화 볼 걸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여러분. 이 영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제 테이큰식 리암 니슨의 액션을 이야기하기에 힘든 상황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콜드 체이시
이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자, 과연 리암 니슨 형님의 새로운 A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일지 자, 귀추가 주목됩니다. 영화보다도 그 이야기가 더 흥미로우셨죠? 네. 자, 더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리뷰손이었습니다.